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와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하던 인간의 민낯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전광훈 얘기라든지 그리고 안철수, 한동훈 등 그 자칭 유력 정치인들의 민낯,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중앙일보에서 어제 이런 중요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스카이데일리의 온갖 가짜뉴스, 특히 중국인 99명 가짜뉴스가 엄청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캡틴 코리아로 활동하는 저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하던 인간이죠. 그 인간이 실제로 미군 코스프레 하다가 또 걸리고 사칭이었죠. 그리고 안중근 장군의 후손 그 가짜뉴스를 뿌리다가 또 박제당해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래서 일베에서도 손절당한 인간의 얘기를 저렇게 유사 언론이 받아 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걸로 얼마나 DC에서도 막 화력 지원하자면서 난리를 쳤습니까? 하지만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 정보였고요. 주한미군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DC에서는 아무리 주한미군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었습니다. 트럼프만 돌아오면 윤석열은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을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해가지고 다른 플랫폼 돌아다니면서 아주 쌩 난리들을 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스카이데일리의 허겸이라는 기자라고도 부를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인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캡틴 아메리카 그 코스프레하는 인간의 말을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중국 간첩 운운하고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서 중국이 국내 여론조작에도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팍 떠들어대니까 당연히 팩트체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냐,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반신반의한 게 아니라 확신해서 보도했다, 그러면서 물증을 갖고 취재하냐, 오히려 자기들이 더 당당합니다.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DC 그런 갤러리에서는 미국 정치 갤러리, 국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 여기가 중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스카이데일리가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 캡틴 아메리카한테 이제 JTBC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짧게 통화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예 욕을 박아버리죠. 당연히 욕밖에 돌아올 그 얘기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캡틴 아메리카는 물론 이제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죠. 결국 체포를 당했고요. 저 허겸 씨도 출국 금지 조치에 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내란 선전성동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중심으로 지금 곳곳에서 내란 선전,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PD 수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깊게도 얽혀있다. 결국 사이비 종교 얘기도 어제 일부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까지 겨냥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뇌를 하는지,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세뇌하는지가 고스란히 박제가 됐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되게 충격적인 게, 너 지금 의심했잖아, 너 회개했어? 너는 또 뭔데? 요런 식으로 저래 놓고 무슨 교회 목사라고 이거 비판을 하면 무슨 종교를 탄압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늘 해왔는데, 파주 운정참종교회 이 고병찬 이 인간도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 문제가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계속 시국 선언을 한다면서 대학생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언플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 연출을 하지만 실상 진짜 대학생들 나와보니까 이게 답니다. 10명이다, 아니다, 실제로 세보니까 8명이다,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는 글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그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언론에서 이거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광주에서도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상 까보면 젊은 층들 다 여기저기서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심에 사이비 종교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축으로는 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가지고 군 사이버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온오프라인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전광훈 씨인데요. 애국하는 영양제 다단계까지 MBC에서 어젯밤에 또 이런 단독 보도를 전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광훈 씨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 돈벌이라고 요약이 되는 겁니다. 애국 굿즈 타령하면서 오만 것들 막 사달라 그러고 실제로 이거 구매를 넘어서 뭐 판매자까지 저렇게 뭐 포섭을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결국 이게 다단계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선 오늘 또 중요한 시리즈로 뭐 심층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 당신이 낸 애국 헌금이 어디로 가냐? 바로 전광훈 유니버스에 배를 불린다. 그래서 전광훈 뭐 말을 따옴표로 해가지고 뭐 강화문 집회에 뭐 얼마를 지원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도 전광훈 교회에 두 손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기사 내용들이 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언론 자유일보에 전광훈 딸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통신, 쇼핑, 금융, 친목, 집회, 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도 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써먹기 좋은 말에 불과한 거고요. 이후로 또 이게 그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 또 거기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본인들이 저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본인들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한 그런 사람이 등판하길 가장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씨를 저쪽에서 노골적으로 띄우는 것도 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유니버스라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얽혀 있는지 보시다 보면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일보에서 저렇게 심층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모든 뿌리를 찾아내서 뽑아내는 건 뭐 향후 1, 2년 안에 불가능한 지점이고요. 당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이 문제들을 계속 주위에 알리면서 저들의 자금줄을 빨리 끊어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현 씨는 전광훈 선교 카드 관련해서 적격성의 의문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진작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뭐 MBC에서도 그렇고 이 선교 카드 얘기하면서 쌍손 들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들 아멘 해봐, 막 다 손 들면서 아멘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건 다 돈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일보 심층 취재 그 내용도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광훈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여기저기서 나도 유튜브 좀 해봐야겠다, 이걸로 또 돈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채널들이 등장해서 이것도 민주파출소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23개를 신고해서 폐쇄를 시켰다는 소식을 최근 민주파출소에서 전했습니다. 계속 감시를 하고 제보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좀비 채널로 규정을 하고 이게 폐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이런 원색적인 비난과 가짜뉴스의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건 문영배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가 본질입니까? 헌법재판소 자체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부정의 빌드업을 위해서 문영배라는 사람을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영배 개인의 처신을 가지고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키우고, 이거를 정치권이 받아들고 국힘당 공식 논평으로 내놓고 그거 잘못됐네 하고 수정하고 도망치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외환죄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검찰에서 방첩사 관계자한테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인 거고요. 결국 이건 김용현, 윤석열, 김용현 이 둘은 확실하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왔던 겁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죄까지 저지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황을 그동안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걸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인된 건 처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용현만큼은 확실하게 그들 표현대로면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처단을 합니까? 지그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고요. 아무튼 저런 막장인 인간들이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망쳐오고 있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뭐 중도 보수 혹은 중도 진보 성향이 민주당에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원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저들은 그냥 보수, 뭐 극우라고도 사실 볼 수 없는데 저 결국에 보수를 앞에 내걸면서 실제로 했던 건 뭡니까? 그냥 이익, 범죄, 그리고 생존, 자기들만의 생존이죠. 이걸로 똘똘 뭉쳤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그리고 뭐 요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쪽에서 각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고 민주당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여기를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고민정 씨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안철수 씨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결국 또 대선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냐?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을 저렇게 비난을 하면서 국민 우롱하지 마라. 정확하게 한 번 말하면 무게감 있게 지키는 자세가 국가 지도자의 자세다. 말 한 번 잘했습니다. 말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럼 본인의 손가락 이 얘기는 언제 지킵니까? 1년이 아니라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손가락이 무사합니까? 이 자체가 안철수라는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고요. 간철수란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씨는 뭐 이 사진 한 장이면 끝이죠. 그동안 그렇게 뭐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예의를 중시하자 그러고 그 고고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으나 다급해지니까 소위 이제 난가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깝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서 바로 그냥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준스톤 이어원 그 다큐에 메인 그 예고편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혹시 요 내용도 들어갑니까? 돌리자라고 하면서 야 CBS에 이거 꽂아 넣어 찔러 넣어 뭐 다른 언론사에도 찔러 넣어 요것도 이제 인간 이준석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또 젠더 이슈로 그냥 빠져나가려는 모습. 이야 진짜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지만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 결국 이것도 빼놓고 이준석이라는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와 이준석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슬쩍 빠져나가려는 거죠. 하지만 홍준표 아들 메시지가 최근에 공개가 됨으로써 홍준표 씨도 여기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왜 이렇게 그럼 문자를 디테일하게 주고받았냐. 그래서 홍준표도 애써 모르는 척하지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빼박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고요. 오세훈 씨도 여기서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막 사기꾼이라면서 저런 인간하고 교류할 일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오세훈풍이 분다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로 재미는 달달하게 본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김한정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서 원래 이준석이 제일 먼저 가냐 오세훈이 제일 먼저 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명태균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등등 지금 나락에 갈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씨는 지금 뭐 책 그 광고를 하면서 그 명태균과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한동훈 씨도 국힘 당대표로 있을 때 이 모든 걸 알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로 남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